지난 시간에 뿔의 부피와 겉넓이를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올 내용은 뿔대의 부피와 뿔대의 겉넓이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라는 내용이 될 텐데요. 사실 이 뿔대의 부피나 뿔대의 겉넓이는 뿔의 부피와 뿔의 겉넓이를 구할 줄 알면 그것들을 이용해서 쉽게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원뿔대가 이렇게 하나가 주어져 있어요. 근데 이 원뿔대만 그린 게 아니라 이 원뿔대라는 것은 원래 원뿔을 밑면의 평행한 평면으로 잘라서 만든 입체 도형이잖아요. 그래서 요 자르기 전에 원래 있었던 요 원뿔까지 이렇게 그려준 거예요. 그러면 이 원뿔대의 부피는 어떻게 구할 거냐? 당연히 이 전체 원뿔의 부피에서 요 잘라서 없애버린 요 부분의 원뿔의 부피를 빼주면 됩니다. 그럼 간단하게 원뿔대의 부피를 구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원뿔대의 겉넓이는 어떻게 구할 거냐라는 건데, 자, 이것도 이 원래 전체의 요 원뿔 있죠. 이 전체 원뿔의 겉넓이를 구해줍니다. 그러면 밑면과 옆면의 넓이가 더해질 텐데 거기에다가 요 부분 있죠. 요 없어지는 요 원뿔에서 요 밑면의 넓이를 더해주고요. 그 다음에 요 원뿔의 옆면의 넓이를 빼주면 됩니다. 결국 원뿔대의 겉넓이는 원뿔의 겉넓이만 구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부터 쉽게 계산을 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건 원뿔대뿐만이 아니에요. 뭐 삼각뿔대가 됐든 사각뿔대가 됐든 오각, 육각뿔대가 됐든 관계없이 모두 다 똑같은 방식으로 부피를 구해낼 수 있고 겉넓이를 구해낼 수가 있는데, 이 원뿔대의 겉넓이는요, 요 옆면의 넓이를 계산하는 게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우리가 쉽게 상식 수준에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같이 안 해볼 거고요. 원뿔대의 겉넓이 구하는 것만 여러분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원뿔대 그림이 하나가 주어져 있는데, 자, 여기 큰 쪽 밑면 반지름이 15라고 주어져 있고요. 작은 쪽 밑면의 반지름이 10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뿔대 모선의 길이가 12였고요. 그 다음에 이 자르기 전에 원뿔 있죠. 원뿔에서 이 잘려진 부분의 원뿔의 모선의 길이가 24다. 요거까지 주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랬을 때 이 원뿔대의 겉넓이를 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자,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우리 원뿔의 겉넓이를 구할 때에는 그냥 구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전개도를 그려서 구한다라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럼 이 원뿔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 원뿔대에 전개도를 그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전개도를 그려보면 요렇게 우리가 그려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반지름 10짜리 밑면, 요게 반지름 15짜리 밑면입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원의 옆면, 원뿔대의 옆면을 보여주는 건데, 요건 어떻게 얻어낼 수가 있냐 하면요, 요렇게 부채꼴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원뿔을 자른 게 원뿔대잖아요. 그래서 자르기 전에 원뿔에 해당하는 옆면을 다 그린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모선의 길이가 24만큼을 잘라낸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옆면은요, 이 큰 부채꼴, 반지름의 길이가 36인 부채꼴에서 반지름의 길이가 24인 부채꼴의 넓이를 뺀 것으로부터 옆면의 넓이를 계산해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 하면 이 원뿔대의 전개도가 이런 모양을 하고 있다는 것과 이때 옆면의 모양은 이 부채꼴, 큰 부채꼴에서 작은 부채꼴을 뺀 거로부터 옆면의 모양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두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겉넓이를 계산할 때는요, 간단해요. 요 밑면의 넓이 두 개를 더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밑면의 넓이를 봤자 뭐 됩니까? 15의 제곱파이가 되는 거고 더하기 10의 제곱파이가 되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다가 요 옆면의 넓이만 더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 옆면의 넓이는 큰 부채꼴에서 작은 부채꼴의 넓이를 빼면 되고요. 이 큰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자, 요 부채꼴의 요 호의 길이 있죠. 요 호의 길이가 바로 요 원의 둘레의 길이와 똑같다고 했습니다. 요 원의 둘레의 길이가 30파인 거 알고 있죠? 따라서 요 부채꼴 요 호의 길이도 30파이가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 하면 요 반지름이 36입니다. 그죠?
그럼 원래 이 반지름 36짜리 원의 둘레는 얼마냐 하면 72파이가 됩니다. 여기에다가 360도분의 자 중심각의 크기를 그냥 어떻게 둔다고요? 요걸 x도라고 두는 겁니다. x도라고. 그럼 여기다가 x도 요걸 곱해서 얼마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30파이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굳이 우리가 x가 얼마인지를 구해낼 필요가 없다라고 설명드렸죠? 그래서 그냥 요 비율 있죠? 요 비율 전체를 그냥 뭐라고 놓을까요? a라고 놓는 겁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a는 뭐가 되냐 하면 72파이 분의 얼마가 돼요? 30파이가 돼요. 그럼 얘는 파이하고 파이는 약분이 되고 6으로 분자 분모를 나눠주면 12분의 5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요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건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첫 번째 큰 부채꼴의 넓이를 구해주시면 반지름이 36이에요. 따라서 얘는 36 곱하기 36 곱하기 파이에다가 12분의 5를 곱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는 요 부채꼴을 빼면 되는데 요 부채꼴은 반지름이 24니까 이 전체에 얼마죠? 전체 반지름이 24인 전체 원의 넓이는 24의 제곱파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어떻게 쓸 거냐 하면 그냥 24 곱하기 24 곱하기 파이 그 다음에 곱하기 12분의 5 똑같습니다. 그죠? 360도에 대한 x도의 비율이죠. 12분의 5를 곱해주시면 돼요. 그럼 간단하게 자 12하고 36이 약분되면서 3 남습니다. 여긴 12하고 24 약분되면서 2 남는 거죠. 그래서 얘를 5파이로 묶어주시면 이쪽은 36 곱하기 3이니까 108이 됩니다. 빼기 이쪽은 2 곱하기 24니까 48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결국 얘는 5파이 곱하기 자 요거 계산해봤자 60 이렇게 되면서 300파이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요 옆면의 넓이가 300파이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럼 끝났네요. 여기다가 300파이만 더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5를 제곱하면 얼마죠? 15 곱하기 15 해보시면 225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10 제곱해봤자 100파입니다. 거기에다가 300파이를 더해주는 거니까 자 이렇게 두 개 더하면 400파이가 돼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225파이를 더해주시면 625파이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원뿔대의 건널비는 625파이가 돼요. 뭐 예를 들어 이 단위가 센티미터였다라고 한다면 625파이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됐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원뿔대 건널비를 구할 때 문제가 되는 건 요 옆면인데 이 옆면의 모양은 이 큰 부채꼴에서 작은 부채꼴을 뺀 것으로부터 이렇게 그려낼 수가 있고요. 당연히 옆면의 넓이도 큰 부채꼴의 넓이에서 작은 부채꼴의 넓이를 빼는 것으로부터 구해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